네, 정부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해당 사안을 수사해 왔습니다. 정부가 잠시 뒤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중간조사 그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발표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특수본 출범한 지가 84일 만에 이제 이 발표가 있는 겁니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지 김민하 평론가께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른바 LH 사태 이후에 상당히 국민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는데요.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해서 이제 3기 신도시 정책을 이제 추진한 거였는데 오히려 그 정책을 고리로 해서 일부 공직자들이 그것을 본인들의 어떤 투기의 수단 또는 이제 부정부패를 위한 수단 이런 걸로 썼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4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어떤 결과는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수사가 계속될 것이고 또 모종의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이 진행이 될 것인데 그만큼 이게 뿌리 깊은 문제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당장의 어떤 정치적인 곤란함이나 정부 여당의 그다음에 또 이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 이런 걸 넘어서서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어떤 부정부패를 이제 좀 일소하는 그러한 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올 것인지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겠죠. 예. 이호영 변호사께서도 이번 중간 수사 결과 발표의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수사하면서 발표를 하지 않지만 예. 이제 이런 국민적인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중간 수사 발표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예. 검찰도 그렇고 지금 이 경우는 정부 합동수사본부에서 하는 건데 지금 뭐 LH 사태에서 비롯된 이러한 지금 그런 LH 직원들의 어떤 그런 직무 윤리 의무 위반에서 나아가서 보면은 결국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을 해서 본인 및 친인척의 어떤 그런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한 범죄에 대해서 뭐 그 범죄 자체의 어떤 처벌의 필요성, 비난 가능성도 대단히 높지만 예. 그로 인해서 어떤 공공 복리에 미치는 그런 피해도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발본색원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향후 어디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고를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그 유형에 대한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만큼 지금 수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 같아요. 2,7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아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부 정보 이용 같은 경우는 대개의 경우는 정말 순진한 그런 직원이 아니고서야 예. 보통은 차명 거래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LH 사태가 불거졌을 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매해서 그런 차익을 벌이는 것도 다 차명으로 하면 이걸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수사의 품을 더 많이 들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차명 거래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LH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 전수조사 과정에서 그 직원의 어떤 그런 계좌를 다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서 그 직원의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계좌까지도 물론 나중에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영장 집행해서 정보를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 전에 어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기 전에는 이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받는 절차가 아마 상당 시간 지속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뭔가 이제 혐의점이 드러나고 있는 인원이 2,700여 명이라면 앞으로 더 수사를 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금 보면은 그 수사본부에 그 지금 들어가 있는 기관들이 보면 검찰 같은 경우는 전담수사팀 있고 국세청에 또 탈세 특별조사단 신설돼서 그런 정부 기관들이 이렇게 총동원돼서 지금 수사 및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범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였습니다. 이 성과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시점에 이제 뭐 엄청난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이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쭉 이제 수사 중인 사건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태의 핵심은 어쨌든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불법 행위들이 있지만 거기에 공직자들이 그리고 핵심적으로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연루돼 있고 그걸 얼마나 잘 파헤칠 수 있느냐 이걸 아마 국민들은 가장 기대를 갖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분명히 이제 그게 있거든요. 국회의원도 거론되고 있고 지자체장도 거론되고 있고 고위공무원들 쭉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이러한 내용들이 뭐 세부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수사 결과에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얼만큼 수사가 되느냐에 상당히 이 수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이런 의견들이 갈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호영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 필요한 수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보면은 뭐 기획부동산과 관련돼서 14명 구속했고 그리고 또 추징 보전으로 지금 보면은 뭐 세금 탈루한 경우 94건에 대해서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20명 구속하면서 651억 상당의 몰수 추징 보전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런 몰수 추징 보전이라는 게 결국 범죄 수익과 관련된 것은 이제 몰수하거나 그 수익 이득액은 그다음에 그 이득액이 뭔가 다른 자산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득액 상당을 추징해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재판하는 그 기간에 다 써버리면은 나중에 못 받으니까 이것을 이제 그 비유를 하자면 가압류하는 것처럼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몰수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뭐 타당해 보이는데 하나 제가 드는 생각은 이 LH 사태 초반에 나왔을 때 이제 LH 직원들의 항변 중에 재밌었던 게 그런 게 있어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직접 이용한 사람들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건 맞는데 그 옆에 부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옆 부서에서 이렇게 풍문을 듣고 서로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정보를 흘려주어서 그것을 이제 투기에 이용한 경우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게 또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상으로 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제 이용하는 행위만 지금 그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법을 바꿔서 소급해서 처벌하는 거는 우리 헌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의해서 안 되니까 나왔던 얘기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그 이득액은 그래도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고 그것과 관련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LH 투기와 관련되어서 탈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의 현행법상 위반은 안 되지만 누가 봐도 이건 탈법인 것들 그렇게 탈법적인 이득액을 몰수하고 환수하는 그러한 법의 통과가 더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